여러분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래의 집합건물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번 주에는 상당히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유달리 저번 주에 제가 많이 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한 일주일 동안 한 100건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번 주에 좀 폭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조금 고초를 겪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이러한 질문들이 왔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에 있었던 먼저 질문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되게 좀 뭐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또 질문들 중에서 호텔이든 상가든 주상복합이든 관련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선적으로 크게 앉아 봅시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은 바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바른 원칙이라는 것은 보수니 좌파니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번 주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서울에 보면은 그 어떤 집합 건물의 80%의 지분을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대요. 80% 지분을. 그 나머지 20%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호실호실별로 해서 2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한 명이든 어쨌든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다수는 조그만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지분이라는 것은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용 부분에 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공용 부분도 그와 비례해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상세히 보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비를 상가별로 해서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식이 어떠냐라고 합니다. 그것도 서울시에 집합건물 포준관리규약이 그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규약을 또 만들면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가를 한 개 아니면 두 개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20%가 상가를 갖다가 30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32개의 호실을 그냥 관리비로 총 관리비에서 32개 호실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지분을 80% 들고 있는데 대개 제가 뭘 했었습니다. 제가 보통은 여러분들한테 좀 전화가 왔을 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원칙에 어긋나고 자기 입속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딱 들어보면 압니다. 그렇죠? 대개 제가 뭐라 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자기 입속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좀 상대를 안 합니다. 전 되도록이면. 왜? 여러분들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지금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집합 건물이 지금 썩어 빠져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도둑놈들이 다 채쳐먹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모두가 입점주분들과 소유자분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가족이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관리비 줄어들고 건물 관리가 효율화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전체 입장에 봐야지 자기 이권을 위해서 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죠.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이런 방면은 좋다고 봅니다. 미래의 집합건물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8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좋아요. 그러면 관리단은 조직을 잘 정비해서, 거기 소수에 있는 분들도 다 참석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렇다고 자기는 80%의 지분을 가지고 80%의 관리비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이거는. 전체 관리비를 줄어들고 잡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그러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 속만 차리려고 하는 인간들은 있죠.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그런 인간들은. 원칙도 없고요. 제가 왜 저는 철저히 제 뼛속까지 저는 원칙주의자고 좀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제가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여당, 야당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특히 여당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세종정부청사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부동산 정책 실패 이런 걸 다시금 어쨌든 간에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각종 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근데 저는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들 중에 법률가들이 많으면 이게 창의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국가 발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민주화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조상, 특히 제가 예를 들면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도록 합시다. 그 시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나이 연배가 있는 분들. 그럼 그분들이 삶을 살아온 것이 잘못 살아오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의 시기, 제 후배들의 시기보다도 그 부모님들의 그 시기 있죠. 70대 정도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의 그 이상 되신 분들의 그런 분들의 뼈아픈 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말 못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 교육을 위해서 이런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열심히 살아오셨던 그분들 있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우리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거 아닐까요? 저는 그건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부정하고 내가 잘났다. 아니, 부모가 있어서 자식이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부모 없이 자식이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국가의 과거의 허물이든 좋은 것이든 뭐든 있죠. 우리 국가에 있는 부분 한 가족이라고요. 네 편, 내 편을 만드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여러분들? 국가 정책에. 안 좋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볼 때마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존경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과학기술을 많이 살렸거든요. 지금의 이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뉴딜 정책, 코로나 사태 일어나고 이런 부분도 코로나가 핵심이잖아요, 문제가. 그러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에 내 같으면 50조에서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 쪽에 이거 백신에서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종속국이 됩니다. 과학기술자들이 왜 많이 떠나는가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그러지는 않았다고요. 카이스트라든지 대전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한 과학기술 문명의 카이스트를 만들고 도로를 깔고 이랬던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기업이 그때 발생한 거고요. 국가를 이렇게 국토 개발을 만들면서 그거는 선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가 볼 때는 원칙이 없이 자기 입속을 위해서 지금 정치인들 보면 정부 청사가 중요합니까? 뉴딜 정책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과학기술입니다. 그 중에서 과학기술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뭔가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백신하고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돈을 왜 거기에 퍼붓지 않나요? 왜 지금 현재 치료제나 개발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 내 같으면 연봉을 2억을 주더라도 3억을 주더라도 5억을 주더라도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국가가 부강해졌지 않습니까? 이 과학기술은 작동하는 거고 이 국가의 운명이 달린 거고 세종 시절 때도 세종대왕 시절 때도 마찬가지 과학기술을 살렸기 때문에 국가가 부강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의 한국 사회는 제가 볼 때는 완전 정치판으로 니 편, 내 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누가 만들었는가요? 야당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엄청난 잘못은 여당이 잘못했다. 그럼 그 야당 편입니까? 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집합 건물도 마찬가지라고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 우리가 집합 건물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이게 과학기술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여러분들 그 에너지 효율이 있죠. 1kW 대비 단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 물론 안정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안정성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거는 과학기술계의 또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친환경에 대한 전력 에너지 개발에 만전을 기해주는 것은 맞다고요. 근데 무대포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고 이런 방향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있죠. 그 논리가 여러분들 법률적인 정책적인 이런 게 아니고 과학기술의 정확한 자문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앞으로 미래는 스마트 시티 사회로 일어날 거고 원자력 발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안정성의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죠. 그거는 꾸준히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풍력과 태양열 그리고 수소로 저장하는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 되면 우리 건물 있죠. 여러분들 집합 건물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태양열 발전이 갖다가 스마트 시티로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 그 전기료라 드린 게 전혀 안 들고 전기료를 갖다 팔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가의 자산 가치가 5억이라고 예를 들면 한다면 여러분들 호실 하나에 근데 관리비가 그 관리비가 원래는 40만 원 들었는데 한 8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32만 원이 있죠.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 줄어드는 건 가치만큼 32만 원이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금리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32만 원이면. 그러면 여러분들 5억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금리하고 대비해 보면 7억 이상, 2억 이상은 자산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미래 사회는 그렇게 스마트 시티로 바뀔 것은 분명하다고요. 그러면 그 바뀌는 부분에 누가 주도적으로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우리 주인이 주도적으로 들어가야죠. 누가? 우리가 소유자와 입점주 여러분들이 한 가족인데 그 가족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원칙이 있어 올바른 원칙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자기 이속만 처먹고 양아치처럼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고요.
그럼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제가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 중에서도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여당이 지금 개판인 여당 그 인간들이 좀 있죠. 야당도 그런 인간들이 과거에 있었었고, 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작동 원리를 알아 과학기술을 좀 살려서 어떻게 하면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죠. 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왜 여러분들 그 질문들 중에서 서울이든 경기도, 제주도, 광주, 전북, 인천, 저기 속초, 뭐 강원도 이렇게 쭉 있죠. 대구, 왜 여러분들이 투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투쟁하는 데는 저는 이해가 된다고요. 다 전화를 받아보면 관리인이라는 그 인간들이 돈을 500만 원 이상 처먹지를 않나 매달. 봉사직이라고 했죠. 거기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거치고 그 사람들이 일하게끔 하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지. 웃긴 인간들이죠. 직업물처럼 행동하는 인간들이 있지 않나. 아니면 관리업체가 관리인이 돼가 직업물처럼 행동하는 인간들이 있지 않나. 시행사하고 딴따이 돼가지고 그런 인간들이 있지 않나.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 완전 막 꼴통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완전 건물에 지금 몇 개 안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자학회가 그런 인간들이 있나. 이 개 같은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라고요. 개 같은 인간들이 한강다리 쳐넣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 말이 심한가요, 여러분들? 그런 인간들은 시간 지나면 천벌을 받을 겁니다. 자식이든 부모든 이게 뭐 남들 피눈물 나게 했으면 호로자식 생길 거고 분명히 문제 생길 겁니다. 천벌을 받는다는 말은 가다가 차 받쳐가 뒤지거나.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 왜 이런 심한 말을 하죠, 여러분들한테? 저는 투쟁하시는 분들의 보면 그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왜 시간 들어가며, 자기 돈 들어가며, 왜 그렇게 팜플렛을 내밀면서 집합 건물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기 이속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건물 전체 공익을 위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복 받으실 겁니다. 사회가 변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가가 좋아질 겁니다. 전 세계의 모범이 될 겁니다. 한국 사회가, 우리나라가 저는 볼 때 늘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잘못된 거든 잘했던 건 간에 철저하게 본받을 거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아픔을 어루만져 줘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바른 원칙, 올바른 원칙을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 있는 집합 건물이 부강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바꿔주십시오. 그러한 미랄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열매가 열립니다.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니라고요. 한국이 발전할,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한 걸음이 되었던
그 과거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큰 정치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저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한국을 있죠.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민주화를 한 분들이 초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나는 민주화 세력이라고요. 민주화에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저는. 아니, 그런 세대라니까? 민주화 세력은 법률을 가지고 아니면 민주화를 왜 투쟁을 하신 적이 있죠. 먹고 사는 문제. 국가의 발전, 과학기술을 위해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며, 국토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을 제대로 한 것이 있습니까? 무조건 투쟁을 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국가가 부강할 수 있는 뭘 알겠습니까? 저는 저부터도 그렇게 뼈저리게 반성하는 부분이라고요. 따라서 저는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 70대, 60대 후반, 중반, 박정희 시절 때부터 열심히 사신 분들, 그때의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존경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거기고 집합 건물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제발 호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자체 관리가 된다면 호텔에서 그리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민주적으로 자체 관리를 하십시오.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대한민국 독립 만세하고 똑같습니다. 위탁업체가 아닌 여러분들이 하면 수익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위탁업체를 통해서 하면 빼먹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코로나 사태는 뭐가 터지면 돈을 안 줍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시면 위탁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상가 같은 경우든 주상복합이든 관리단 조직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봉사를 함으로써 전체가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보면 무슨 관리단 조직에 모이면 자기 입속을 위해서 그런 짓거리는 양아치 짓거리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건물이 제대로 발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은. 지금부터라도. 천벌을 받을 거라고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양아치 짓거리 꼭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말과 행동이 바뀌는 위선자들,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 있죠. 정치인들 중에서 꽤 있죠, 제가. 지금 여당에서도 그렇다고요. 저는 철저하게 그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여당의 그 회계 부정하고 이런 분들 있죠. 그 왜 국회의원을 왜 합니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두잖아요. 그게 무슨 여당의 원칙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원칙 없이 자기 입속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보고 뭐라고. 이건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미래는 어쨌든 스마트 시티로 바뀌면서 훨씬 더 좋아질 건데 이것조차도 우리들이 독립을 이루어서 해나가야 된다. 그런 양아치 새끼들이 해나가면 결국에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이 있는 집합 건물부터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남을 때마다 틈틈이 돕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